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원 미달 사태 발생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의 90% 정도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는데요.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그 해법은 무엇일지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조사 결과 오는 2040년이면 대학 입학이 가능한 인원이 2020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할 거라는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미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 지방대학이 학력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일구 호서대 총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방대학의 이제 어려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어려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력 인구의 감소 이것 때문에 그 입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적에 200여 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36%에 해당하는 이런 학교들이 미달이 났습니다. 99%가 안 된 거죠. 이게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도 지방대 육성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위기의식 이런 게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15년 동안에 등록금 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5년 동안에 1천억을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립대학들은 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은. 지난달 27일이었죠. 교육부가 내년도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정원이 함께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지방대 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첨단 분야 정원 배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중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수도권을 늘려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인재 이탈이 아주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산업체가 위축될 것 같고 또 대학도 침체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돼서 동시에 지방 경제나 지방 대학, 사립대학 살릴 수 있는 어느 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나 좌우명이 좀 궁금한데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은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학생들이 배워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가 변해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태양은 바라보는 자를 향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벤처 정신, 또 도전 정신도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날에 이런 도전 정신이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벤처 정신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대로 있다면 그냥 자멸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카데미즘이 됐든지 또는 학교의 재정 문제가 되었든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소양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갈 정신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어나갈 중요한 가치가 필요한데 이걸 저희는 혁신 가치라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인재 육성에 강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래 능력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쓰는 능력은 10%에 불과하다고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90%는 잠재돼 있고 안 쓰는 거잖아요.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혁신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가정 여건 때문에 저 마음속에 숨어 있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도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육 우리 대학 교육에서 혁신 방향 뭐 이런 게 좀 철학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방에 있는 대학이 경쟁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제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름 붙이긴 크루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크루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동호인 비슷한 건데 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지금 학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타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대학의 학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타율보다는 자율성에 더 힘을 줘요. 이게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맞는 친구 몇이서 모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학과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혁신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학과 체제가 있는 걸 다 비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하면서 이런 혁신 체제가 적응하는가 봐가면서 확대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대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출산이 계속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도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똘똘한 대학들은 살아남을 텐데 경쟁력 이런 게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예를 들자면요. 대학하면 옛날엔 전부 아카데미즘입니다. 학부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하나 예를 들어보면 MOT 대학원이라고 해서 이건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입니다. 기술적인 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실제 회사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체 사장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졸업하고 나면 전보다 더 나아진대요. 사업 여건도 나아지고 뭐 재정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많이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남보다 조금 앞서서 이렇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퇴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립대학에. 사립대 200여 개 되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사립이 있어요. 이런 대학은 퇴출하고 싶어도 지금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 처리 문제라든가 교수 인력 문제라든가 학생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라는 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출구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그러면 말씀이시네요. 훨씬 좋죠. 지금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을 줄여야 되겠는데 학생도 줄여야 되겠는데 다 하는 것마다 돈 나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면 편의를 봐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그게 사회를 위해서 건전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대학도 좋고 사회도 좋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네, 그런 만큼 이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 대학 육성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따로 구별할 것도 없이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가 되면 나머지 실력과 이제 경쟁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탄소 중립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차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요새 인구 회자되는 NFT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학위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게 졸업장 같은 거 위조도 못 하고요. 본인은 라이센스를 갖고 이렇게 졸업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자재도 우리한테 다 주어가지고 우리 실험실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가면 그날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지원율도 많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산학 협력에 맞춰서 그렇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수업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것도 있고 또 맞춤형도 있고 또 대학이라는 게 또 교수들의 연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분야가.
이 전체적인 걸로 그래서 이건 우리는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업계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든다. 또 그 외에도 또 인문학 같은 거 쭉 이렇게 해서 학자를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이제 뭐 대학에 이제 우리 뭐 실험실이나 연구실 이런 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네, 거네요. 많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는 옛날부터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 공장이 있고 생산하느냐. 이상한 눈으로 많이 봤는데 외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린 뭐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대학 육성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벤처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하긴 하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게 우리 대학 운영자들의 가장 큰 기본 같은데요. 학생들이 왔을 때 대개 지방대학 학생들이 오면 조금 좌절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쭉 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희망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너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너희 선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 너희도 할 수,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대학 육성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면요. 서울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린 서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계 수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라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엔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까 말하는 크루 제도라는 것을 넣어서 학과하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각 대학들의 그 노력과 변화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딱 하나를 이렇게 찝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나만 찝으라니까 좀 쉽지 않은데 어떤 교육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모든 게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맞아야 뭐가 됩니다. 우리가 벤처를 시작했지만은 거의 한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는 벤처가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네.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립대학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학 이런 걸 하니까 사학을 육성해야 되고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띄워줘야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됩니다. 생태계를 형성해 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지역에서 쓰게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많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도 취업을 여기 시켜야 되고 이제 와서 주위에 있는 많은 업체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맞는다 싶어서 이것도 아마 좋은 순환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순환계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채용을 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 할 수 있다고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갖고 다만 야망이 내가 나 잘 되겠다, 나 돈 벌겠다 이런 야망 말고 그건 결과로 오는 것이고 적어도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야망을 가져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난제 앞에 정부와 교육계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도태를 한다면 학교의 존폐를 고민하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와 지방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방대학의 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